저기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일단은 만들긴 했어요. 조금 제가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C등급이라고 두긴 했는데 C등급이 못 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단계에서 빨리 2억에서 5억 단계, 그러니까 여기 B등급 있잖아요. B등급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D등급으로 해서 순자산 3천만 원, 참 이 3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숫자긴 한데, D등급이라는 이 숫자에서는 빨리 벗어나긴 해야 된다. 근데 C등급이라고 해서 절대 그 30대 중반이 못 모았다거나 나쁜 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 C등급은 내가 20대 때부터 만약에 돈을 모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다만 1억에서 2억이고 이 C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거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등급으로 둔 거지 이분들이 못 모은 건 아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S등급을 제가 7억으로 잡은 이유는, 만약에 30대 후반에 7억 이상이다. 순자산이 7억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 금융조사에서 부자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0대 때 순자산 7억 이상이라고 하면은 제 경험상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재테크나 아니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물론 물려받은 게 있는 분들은 뭐 아예 노네예요, 노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뭐 20억 받았으면 아무 그거는 없겠죠. 당연히 S등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수성가파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때 7억 이상의 순자산을 달성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 경험상 주변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7억 이상을 그냥 쌓을 수는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0대 때 운이 좋아서 7억을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소득이 높거나,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개인적으로 출중하거나 재테크 감각이 좋거나 이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돼야지 7억이 넘어가거든요. 30대 기준으로. 그러면 그 30대 기준으로 7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단계부터는 40대 때는 자산이 계속 늘고 소득도 계속 늘기 때문에 보통 제 경험상으로 30대 중후반에 7억 이상이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50대 분들이나 40대 후반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보통 30억 이상이에요. 40대 후반쯤 되면.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후반에서 7억 정도가 되면은 40대 후반 정도 되면 한 3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쌓아서 어떻게 모았느냐, 이거를 과정을 보면은 S등급은 그냥 모은 건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여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걸 기준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 기준으로 7억 넘었다, 이거는 뭐 그냥 떨어진 거니까 자산을 불리는 힘이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근데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이 30대 때 순자산 7억이 넘어간다. 그럼 S등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제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걸 올려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스크루지로 살고, 물론 삼성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막 성과급이 대박으로 터질 때, 이때는 이게 조금 너무 쉬운 숫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게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터진 게 지금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 이전에 물론 성과급도 많이 받으시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자산 7억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상위 5%라고 적어놨죠.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순자산으로 보든 소득으로 보든 상위 5%긴 해요. 그리고 상위 5%면 당연히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그 다음에 굉장히 탑티어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맞아, 성과급도 내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 7억은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자가주택 보유인데 제가 일부러 수도권으로 써놨습니다. 왜 수도권을 써놨겠어요? 서울은 지금 쉽지 않아. 그러니까 순자산이 7억 정도면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부동산에 전부 포트폴리오가 몰려있다, 내 모든 자산이 완전히 올인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6억 대출까지 나오니까 13억짜리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내가 순자산 7억이 되려면 6억 대출을 받고 13억, 보통 뭐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13억 5천, 13억 3천, 13억 한 5천 정도 생각해야겠죠. 왜냐면 중개사 뭐 복비나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집 한 채로 할 때는 거의 서울의 중위권 주택 이상, 왜냐면 지금 중위주택이 12억이니까 중위권 주택 이상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도권 쪽에 예를 들면 뭐 용인, 수지 이런 데 들고 있으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에 몰려 있다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금융자산 쪽으로 해서 7억 이상이다. 주식이나 코인이겠죠,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봤을 때도 순자산 7억 이상이면 30대 때 굉장히 그 정도 실력이면 보통 투자 운용을 해서 한 몇 년 운용했겠죠. 운용을 해서 7억 이상을 만들었다. 소득도 꽤 높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40대 때는 사실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경제적 자유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크게 넘어지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노하우를 그냥 쌓은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무언가는 하실 거다. 그렇게 되고요. 이분들은 경험을 그냥 쌓은 건 아닐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다. 물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잘 선별을 해서 무언가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여기 갔다가 또 쭉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좀 회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S등급 수성 전략은 뭐가 되냐면 추가 매입이나 세금 문제가 되겠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세금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미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등급을 제가 5억으로 뒀는데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한 4억만 돼도 A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30대 중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부동산 값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5억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는 분들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해줘서 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은 보통 순자산 개념으로 보면은 한 요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쪽 단계에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도 요 정도면 거의 A등급에 해당하죠. 30대 기준으로. 30대 기준으로. 그래서 이 자가주택 또는 부동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추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부채 관리는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죠. 제가 사실은 생각하는 단계, 조금 그래도 생활이 편해진다 또는 조금 약간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는 단계?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휴식 취하면 안 된다고 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 주변을 보면은 30대 중반쯤에 5억에서 7억 정도를 달성하면은 약간 생활이 느슨해지는 분들 좀 봤어요. 과거보다 조금 절약을 덜 하고요. 조금 쓸 건 쓰면서 생활을 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뭐냐면 수익형 자산 같은 걸 좀 세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금융자산하고 수익형 자산. 그래서 이게 적금이나 예금은 아니겠지만 뭐 배당이 조금씩은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가만 들고 있으실 수도 있고 상가 같은 걸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익형으로 조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40대 이전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7억을 넘어가게 되니까 거의 격차가 벌릴 수 있는 순자산이 좀 더 작은 계층에서부터 격차가 확실히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한 5억부터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격차를 이제 벌리는 쪽으로 추구를 하는 거죠. 5억부터는 약간 제 주변을 보면은 조금 쓰더라. 그리고 B등급 여기가 제일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막혀요. 한 번쯤 막힌다. 사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A등급 있잖아요. A등급하고 S등급은 금방 지나가요.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5억이 넘어간다. 그 5억이 가고서부터는 생각보다 S등급 가는 게 쉬워요. 쉬운데 B등급이 여기가 제 경험상으로는 B, C등급이 진짜 답답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B등급이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단계라고 써놨어요, 제가. 숨통이 조금씩 나아져. 이제 조금 살만하다. 야, 내가 C등급을 거쳐오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돈 안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 2억 좀 넘어가면은 조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요 2억에서 5억 단계가 그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제 경험상으로 연금 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연금 빼고 순자산 개념으로 봤을 때 한 10년 차쯤 달성을 해요. 이게 요때부터 월급이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는 차를 타도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10년쯤 됐을 때 약 2억에서 5억 사이거든요. 보통 이거는 그냥 또 투자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생활이 조금 살만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요분들은 그래도 투자 경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B등급이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를 빨리 넘어가야 2억에서 3억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여기를 빨리 넘어가야지 진짜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는데 월 저축률 5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 방심할 단계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걸 써놨어요. 여기서 방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 B등급인데 좀 살만한데 좀 남들보다 또 꽤 모았어. 주변을 보면 이렇게 얘들 주변 친구들 다 봐. 그럼 보면요. 내가 잘 모았거든? 솔직히. 나 잘 모았어. 상위 20에서 50 사이니까 나 잘 모았어.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 막 해외여행 갈 때 나 여행도 안 가고 돈도 제대로 모았어. 그리고 슬슬 나 집 알아보러 다녀. 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나 돈 안 모여서 죽겠어. 막 5천, 1억 정도 들고 있을 때 나 한 2, 3억 들고 있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심을 하고
조금 쓰기 시작하면은 여기로의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B등급 단계는 여기는 진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러니까 B등급은 보통 몇 년 정도 참은 거냐면 여기에 5년 참은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5년 동안 미친 듯이 소득을 모으면서, 일반적인 소득 기준이 한 3, 400 정도, 5년 정도를 제대로 모으면서 투자도 병행했을 때가 2억에서 5억 사이거든요. 여기가 5년 정도 되면 인간이 좀 지쳐요. 여기만 빨리 넘어가면은 실력과 운이 따르잖아요. B등급에서 A등급, S등급 금방 가는데 보통 여기서 지쳐요, 사람들이. 여기서 지친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때가 딱 이제 남자분들 경우에, 남자인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남자인 분들은 요때 차 같은 걸 사. 순자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순자산 5천 이하인데 막 비싼 차 뜨고 그런 건 그냥 죄송해요. 그냥 저랑 같이 놀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들 아예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긴 노네예요, 노네. 내 기준에서 노네고, B등급부터가 이제 차 좀 굴려야겠다. 차도 약간 이 중고차가 아니야. 약간 신차를 사고 싶은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 순자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아니 내가 이번에 한 5천짜리 하나 살까? 아니야. 그냥 조금 5천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갈까? 이제 또 제네시스 한번 보다가 벤츠? 이제 BMW, 벤츠, 약간 아우디 1억 2천짜리?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딱 요 시기예요. 약간 여기서 그 함정에 빠져요. 여기서 방심하지 않으면은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여기서 조금 더 조인다. 그러면 중고차를 사요, 여기서. 그러니까 B등급에서도 나의 고삐를 계속 쥐고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중고차를 사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획가닥 돌았다. 내가 5년 동안 나 참았는데 나에 대해 보상을 좀 줘야 되는데, 남자 기준이에요, 이거는. 여자분들은 또 다른 건데, 남자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약간 현타 오는데? 그러면 차를 고민해, 여기서. 근데 차를 또 보는데, 이게 또 남자가 조금 속된 표현, 가오가 있잖아요. 신차 한번 갈까? 그러면 신차부터 딱 한번 이렇게 보러 가요. 이게 차량 판매하는 데 가. 한번 또 타봐, 시승해봐.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주변보다 잘 모았는데? 나 주변보다 괜찮은데? 근데 주변 애들이 또 차를 다 끌고 다니거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B등급에 있는 분들 주변을 보면은, 보통 회사를 같이 다니니까 회사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 동료들은 나보다 돈을 못 모았는데 차를 신차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쟤네보다 돈도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GV 정도 이상, GV 7080 이 단계는요 A등급 이상으로는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S등급 기준으로 봐요, 사실은. 저는 제네시스 라인은요, 저는 S등급이 타는 거라고 봐요. 근데 한국은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 남자분들이 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원래 제네시스는 럭셔리 라인이잖아요, 현대차 중에 럭셔리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럭셔리라는 게 뭐예요? S등급이 타는 건데 이게 아닌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B등급도 제네시스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 있어요. 럭셔리 라인이란 말이에요. S등급이 타는 거라고. 이때 자가도 이미 있어. 아까 S등급 제가 써놨잖아요. S등급 제가 뭐라고 써놨는데, 자가주택도 있어. 집 먼저 샀어. 그러니까 차가 아니야. 집을 먼저 산 거야. 집을 괜찮은 걸 사놨어. 이게 집이 알아서 굴러가.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단 말이죠. 현금성 자산도 모이고, 나스닥에 한 몇 억 들어가 있어. 또 기본으로.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게 30대 때 S등급이면 제가 아까 40대 초중반 되면은 10억 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도 있고, 대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출 원리금 부담도 그냥 할만하고, 이랬을 때 사실 사는 건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차에 대한 기준이 사실 외국과 굉장히 크게 다르다. 한국은,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한국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냐. 벤츠가 왜 이렇게 많이 해? 제가 진짜 벤츠랑 BMW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강남 같은 데 걸어다니다 보면 벤츠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잘 사는 거긴 해요. 어쨌든 이 정도 타려면은 저는 기본 S등급은 가야 된다. 자, 남자분들 기준이고, 여자분들도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자, 여자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B등급까지 가 있는 경우가 남자분들보다는 솔직히 비율상으로는 적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등급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훨씬 더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들 중에서 B등급에 가 있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결이거나 아니면은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걸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방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분발을 해야 돼요. C등급부터 사실 분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순자산 1억이 못 모았다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산 거예요. 맞아요. 자, 열심히 산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일단은 30대 중반인데 아무래도 순자산 1억에서 2억이라고 하면 일단 자가 보유는 불가능해요. 사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물론 수도권 중에서 2억 내외의 아파트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왜 그 얘기를 안 드리냐. 그런 아파트는 지금 시세 상승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오히려 들고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 이럴 때는 그냥 금융자산을 들고 있는 게 나은데 그래서 보통 금융자산을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월세 또는 전세에 거주하고 있겠죠. 전세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월세를 거주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부동산 가능성을 뺐어요. 왜냐? 순자산 1억에서 2억인데 부동산을 두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투자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나중에 족쇄가 됩니다. 내가 이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처분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1억에서 2억까지는 저라면 금융자산을 들고 있을 거예요. 금융자산을 들고 있을 거고 투자 수익 체감 시작 단계인데 물론 이 1억에서 2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재개발 투자 같은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재개발 투자를 갭 투자로 들어가서 보통 그 빌라죠. 빌라촌이죠. 이런 데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순식간에 2억, 3억으로 점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재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투자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고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 투자는 좀 쉽지 않아요. 1억이면.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특별하게 부동산 보는, 입지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야. 이건 예외야. 여기는 전문가 레벨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2억이면은 부동산을 들고 있다기보다는 금융자산을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저는. 일단은 낮고. 그래서 투자 수익이 체감이 시작이 되는 단계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면 1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1억인데 수익률이 한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불어나면은 확실히 좀 체감이 돼요. 2억이면 2천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2억이면 확실히 또 체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체감 좀 되는 단계다. 근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나자빠지면 안 돼요. 비등급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약 습관은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돈을 쓰는 거는 노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B등급까지는 그래 뭐 잠깐 욕망에 휘둘렸을 수 있어. 욕망에 휘둘렸을 수 있거든요. C등급에서 돈을 쓴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돈을 쓴다는 건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 써놨어요. 이게 왜 써놨냐면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300이다. 자, 300이 2단계가 많아요. 여기 C등급이.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힘들거든. 안 모여요, 돈이. 여기가 또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방심을 조심해야 되고 B등급은요. 방심을 조심하는 거고요. C등급은 포기를 조심해야 돼요. 포기. 자,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인내 단계. 여기는 뭐다? 평균을 돌파했어, 이미. 평균을 돌파했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돼. 내가 옆에보다 좀 나은데 그거 보면서 방심하는 단계고요. C등급은 아직 거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라고 높였냐. 여기는 50% 이상을 사수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는 저축률을 높여야 돼요. 저축률을 높여야 되고요. 소액 투자로 수익 체감 경험을 조금 해서 경험을 계속 쌓고 있어야 되고 적립식으로 계속 불린다. 지출 구조가 점검이 된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C등급이다. 여기서 C등급에서 포기하면 뭐다? 노후는 포기하는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부터는 진짜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등급을 할게요. 자, 순자산이 3천 이하다.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제 기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3천만 원 이하다.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고 부동산 당연히 없을 거고요. 부채는 당연히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부채가 많은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자, 3천이면 항상 제가 뭘 말씀드리냐. 신용 상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신용 상환 위험. 이게 무슨 뜻이냐. 3천만 원 이하면은 마통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카드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조금만 위기에 닥치거나 차량 사고가 나거나 무언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넘어집니다. 여기는. 순자산이 3천이 안 되면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이걸 잘 대처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변호사인 경우로 예를 들면 사건 예로 들면은 정말 재수없게 정말 막 갑자기 보행자가 길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 근데 이게 과실이 애매해. 전방주시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매해요. 자, 그러면 합의 봐야 되잖아요. 물론 합의를 보험으로 운전자 보험으로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합의를 보면서 변호사 비용도 쓰고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도 나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는 레벨의 돈이에요. 여기는.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3천 이하일 때는 말씀드린 게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투자를 고민할 단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적을 때부터 투자를 하라는 사람이긴 해요. 투자에 대한 시간보다는 처음에는 절약하고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순자산 3천만 원 이하인데 뭘 하고 있느냐 코인이나 주식을 하면서 1억 천금을 조금 꿈꾸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살아서 절약을 하고 돈을 모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한 방에 내가 1억 가고 싶어 한 방에 2억 가고 싶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투자보다 절약이 먼저다. 그래서 고정비 줄이고 저축 습관 형성하고 부채 있다면 상환이 최우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편으로 1억의 빚이 생기면 왜 그렇게 좀 저희 삶이 꼬이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여기 단계면은 30대 중반인데 여기 단계다. 안 돼요. 진짜. 예, 여기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분발을 해야 되고 항상 이 위기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30대 중반인데 3천만 원 이하다. 이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대가 되어도 비슷한 자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0 중반인데 순자산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뭐부터 체크하라? 절약 습관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절약 습관부터 체크를 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내가 지출이 한 달에 얼마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삶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물려줄 수도 있고 이런 단계일 수는 있는데 순자산 3천만 원 이하다. 3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다. 다만 30대 초반인 경우면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3천만 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살이면 28살이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30대는 이렇게 참 잡아봤어요. 이제 30대는 좀 잡아봤는데 어쨌든 A등급, S등급인 분들은 사실 운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B등급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등급은 방심하시면 안 된다.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기 우쭐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것만 꼭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C등급, D등급은 성실하게 사신 거예요. 사실 성실하게 사신 거예요. 여긴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D등급은 심각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B등급 분들은 소비가 느는 것만 조금 체크하면서 한 10억 정도 가시면 뭐 7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쓰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고 C등급 분들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는 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단계가 C등급. D등급은 절약부터 체크해라. 절약 습관부터 체크를 해라. 그리고 D등급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단 배달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잘라요. 예, 신용카드 자르십시오. 그 다음에 밥은요. 내가 부업을 뛰는 사람이 아니면 집에서 해 먹으세요.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이런 분들 봤는데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줄 몰라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밥 짓는 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라. 사실 밥 짓는 거는 그냥 요즘 밥솥이 다 하긴 하는데 근데 그냥 물만 적당히만 넣으면 되는데 물을 적당히 못 넣으셔가지고 맨날 밥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저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정량대로 집어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계량컵이 있잖아요. 계량컵으로 쌀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하시는 거야. 그러고 뭘 사 먹냐면 햇반을 먹어요. 햇반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지금 햇반이 얼만데 나도 햇반 안 해먹는데 집에선 밥 해먹는다. 그리고 밥을 해먹으면 만약에 밥이 남는다. 그러면 밥이 맨날 남는데 나 혼자 사니까 밥이 남는데 그래서 제가 당연히 밥이 남지. 그러면은 밥을 남은 거를 싸서 얼려놔라. 냉동실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니?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얼려놨다가 나중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드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햇반도 전자레인지 돌리시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린대.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아니 왜 밥을 사 먹냐고. 그 쌀이 싸거든요 요즘에. 제발 그러지 마셔라. 그러니까 밥은 집에서 해 드세요.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업을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부업까지 해. 그러면 밥을 집에서 못 해 먹겠죠. 당연히 돈을 버니까 그 시간에.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다른 얘기고.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집에 왔으면은 집에서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겠죠. 자기 개발을 해야죠.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 버는지를 막 모르겠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할지 모르면은 일단 무조건 월급만 주는 돈을 버는 걸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에서 250만 원 정도 받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 월급을 받고 저녁에 뭘 가서 일을 하면 되냐면 음식점에 가라. 음식점을 가든 배달을 하든 3시간만 알바해도 꽤 벌거든요.
예, 요즘에 음식점 알바 하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꽤 벌어요. 그런 자리는 구할 수 있어요. 진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자리가 없다. 아니야. 그런 애는 일자리 있어. 진짜 일자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셔라. 그러면 그거 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뭐 몸 아파서 치료비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을 하셔라.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근력도 좀 향상시키고 조금 운동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근데 몸이 상해서 더 치료비로 많이 든대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나도 식당에서 알바 해봤거든. 나도 식당에서 알바 해봤거든. 20대 때 식당 알바도 해보고 호프집 알바도 해보고 뭐 다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언을 해달래.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러면 공부에 자신 있냐고 여쭤봐요. 공부에 자신 있냐? 자신이 없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답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지 않대. 그리고 돈도 안 아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슬픔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오랜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